3,990억 원. 자, 한 해설가가 이 돈이면 중국을 월드컵에 보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담한 제안으로 들리십니까? 아니, 천만에요.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자백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 축구의 뼛속까지 파고든 그 고질병을 스스로 폭로하는 무의식적인 자백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대륙 전체가 이 해설가 둥루의 발언 하나로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만의 처방전을 내놓은 겁니다. 정말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처방전이죠. 자국리그는 잊어라. 낭비된 돈의 아주 작은 일부만 내게 주면 내가 엘리트 선수들을 전도 해외로 보내겠다.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겠다. 글쎄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오늘 바로 이 법정에서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그 처방전이 사실은 독이 든 처방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병의 증상 그 자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독이 든 처방전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부해 봅시다. 이보세요. 그가 카보베르데를 예로 들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궤변입니다. 아니,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왜 해외로 나갑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전략이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은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작고 자국리그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해외 진출은 그들에게 유일한 생존 수단이란 말입니다. 이건 책상머리에서 그린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그야말로 처절한 생존 투쟁의 산물이라고요. 이게 전략입니까, 이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떠나는 것이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 몽상가는 대체 뭘 본 겁니까? 그는 그저 결과, 즉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만 보고 아하, 저게 바로 성공 공식이구나 착각한 겁니다. 정말 옥상부터 마천루를 지으려는 격이죠. 기초공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유소년 시스템, 풀뿌리 축구, 탄탄한 자국리그 이런 기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과정은 깡그리 건너뛰고 싶어하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 이 안일한 사고방식이 중국 축구를 죽여온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게 숲 전체를 가꿔야 합니까? 그냥 돈으로 가장 예쁜 분재 몇 개 사와서 진열하면 그만인데. 바로 이 생각 말입니다. 결국 이 처방전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건 조급증, 나태함,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끔찍한 착각의 결정체일 뿐입니다. 수표 한 장으로 성공을 살 수 있다는 그 환상, 바로 그것이 이 병의 본질입니다. 자, 그의 자백은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싸고 또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조 원.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4조 원입니다. 그들은 이 천문학적인 돈을 대체 어디에 쏟아부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황금 감옥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슈퍼리그라고 부르죠. 전성기가 지난 스타들에게 또 자국 선수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연봉을 안겨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주입니다. 아니, 그 어떤 선수가 굳이 배고프고 힘든 해외 리그에 나가 싸울 이유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고요? 여기는 너무나도 편안하니까. 돈은 넘치도록 많지, 자국에서는 최고 스타 대우를 받지. 야망이라는 거친 불꽃은 바로 그 안락함 속에서 꺼져버리는 법입니다. 이건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투쟁심과 야망을 마비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둘째, 그들은 가르치지 않는 선생들을 사들였습니다. 헐크, 오스카 같은 선수들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슈퍼스타들의 어깨 너머로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배우기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들은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금을 캐러 온 광부들이었을 뿐입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모든 공격이 외국인 선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국 선수들은 그저 들러리로 전락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팀을 이끄는 리더십,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광이 마르자 그 선생들은 아무런 축구 유산도 남기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자, 2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4조 원이라는 돈을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쓴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 해설가와 언론의 논쟁, 이것은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축구의 마지막 발버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 축구계 전체가 벌이는 고통스러운 자아성찰이자 비참한 단말마입니다. 한쪽은 여전히 기적을 믿고 요햄을 바라고 어딘가에 지름길이 존재한다고 외치는 몽상가들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계속해서 마약성 진통제만 놓으려는 의사처럼 말이죠. 근본적인 치료는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도 늦게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달아버린 지각생들입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고 나서야 드디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뒤늦은 그 뼈아픈 깨달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침내 그토록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던 그 이름을 스스로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그들은 지리그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인용이나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패배 선언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얕잡아봤던, 아니 마음속 깊이 무시했던 그 이웃나라가 자신들이 거부했던 그 우직하고 고된 길, 그 정직한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을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인정하는 처절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나라가 묵묵히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릴 때 그들은 허공에 화려한 금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땅속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죽어버린 나무에 값비싼 장식을 매달며 환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환상이, 그 거대한 거품이 마침내 터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만이 그들의 눈앞에 덩그러니 남았을 뿐이죠. 자, 여러분, 20년 전 중국 축구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처럼 인내심을 갖고 뿌리에 투자하며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 올리는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태워서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더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 3,990억 원을 달라는 외침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길을 잃은 자가 또 다른 신기루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절망적인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 법정의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뼈아프도록 잘못된 선택이었고,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저 사막의 첫 모래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 김준석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실망시킨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늘처럼 이렇게 피가 끓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다음 법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